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NBS 이게 이제 좌편향성의 강한 여론조사 기관들만 4명이 모여서 4개가 모여서 나오는 여론조사예요. 매주 목요일날. 자, 이걸 보면 민주당이 결국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청래에 대한 부정평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지지율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죠. 여기도 좌편향성이 아주 강한데요. 여기는 NBS보다도 더 강한 지역인데 여기에서도 지지율이 푹푹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율 하락 원인 이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이 조선일보의 김창균 칼럼 논설 주간이죠. 이 김창균 칼럼도 말이죠. 오늘 이재명이는 체감 임기가 무려 11개월이나 된다. 그게 지금 넉 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지루하고 피곤하고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전히 내란 탄핵만 하니까. 예, 이런 칼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칼럼 내용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인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3,500불 전부 현금 투자하라 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와 달리 10일 이내로 10일 이내로 최종적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이 정책 결정 최고 이 결정권자들,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정책실장, 그리고 정부에서는 산자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 모두 미국으로 날아갔고 또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재벌 총수 4명이 삼성, 현대, SK, LG 요 4그룹 총수들이 전부 지금 이제 미국에 마련하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리조트에서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골프 회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요,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결국은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낙관적 전망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에이펙 정상회담을 마지막 딱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 지금 이재명 정부를 쭉 몰아붙인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본래는 29일 뭐 1박 2일 있다. 그러다가 29일 날 몇 시간만 있는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 시진핑만 만나고 이재명이는 안 만나고,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에는 루비오 국무장관이 대신 참석한다. 이런 시나리오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그만큼 벼락끈 전략을 세게 트럼프가 써온 거예요. 자,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한국과의 관세 협상 이거 현물로 내야 돼. 3,500억 불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다른 또 이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3,500억 불을 현금 투자할 경우에는 우리 이 외환 보유가 4,160억 불밖에 되지 않는데 83%. 그러면 대한민국은 IMF 위기가 온다. 안 돼. 그러니까 통화 수합을 좀 해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나오는 그동안의 신호를 보면 통화 수합도 잘 안 된다라고 했는데 베센트 장관이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통화 수합에도 이건 뭐 관세 협상 타결되면 3,500억이 이제 가면 이거 원화로 줘도 좋다.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당연히 통화 수합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관세 협상의 급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피나레를 찍을 수 있는 것이 4대 재벌 총수들의 마련하고 골프 회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마련하고 골프 회동은요, 이게 이제 관세 협상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를 치는 것이 아니라 손정의 회장이 본인의 이 AI 프로젝트하고 트럼프의 AI 프로젝트의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직접 로비죠. 로비의 기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직접 마련하고,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골프잖아요. 거기서 골프 회동을 하면서 이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개인의 비즈니스 전략의 대한민국. 왜냐하면 이게 동경에서 최근에 열렸던 한미일 경제 대화를 통해서 지금 한국 재벌기록 4대 재벌그룹 총수들을 지금 마련하고로 좀 초대한 거예요. 손정의 대표가, 회장이 초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관세 협상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모든 돈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정부도 나가지만 재벌그룹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의 전반적인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이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이미지에도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적극적인 그 스티뮬러스, 자극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지금 갑작스럽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는 좀 이상민 의원, 참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굉장히 지금 뭐 67세밖에 되지 않으시는데, 심정지 상태로 지금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심심한 명복을 저도 뵈는데 이상민 의원 하면 이제 쓴소리 이걸로 이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사실상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는 페북의 글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페북이 내려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 주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스터 쓴소리니까 지금 현주 정과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에 쓴 글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유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예요. 쓴소리 다운한 거예요. 이 사법부 판사들 뭐 하고 있느냐? 정의와 공정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자, 현재의 왜냐하면 이분은 법조인이니까 우리 이제 우파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점을 정확히 다시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NBS 여론조사입니다. NBS 4개 기관, 매주 목요일. 예, 그래서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전부 좌성향이 강한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자, 여기를 보면은요, 이제 그 민주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는데 2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해서 39%. 예.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직후인 6월 둘째 주 조사에서는 45%였는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2주 전보다 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개혁신당 4%, 조국당 3%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요, 이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49%, 예, 그리고 50대가 47%, 60대가 43%, 그러니까 50, 60에서는 40%가 넘는데, 30대하고 70대에서는 37, 35로 40% 아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40%. 그리고 10대는요, 불과 10대의 이반이 제일 커요. 예, 1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70대 이상에서 36,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20에서 25%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호남에서는 70%, 인천, 경기가 41,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40%를 밑들고 있어요. 서울이 38%입니다. 부울경 37, 충청 35, 강원, 제주 21, TK가 18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에서 40. 그러니까요. 호남은 지금 민주당이 70%인데 국민의힘은 TK에서 40%예요. 이거 문제가 큰 거죠. 강원, 제주 33, 부울경 31, 충청 24입니다. 그래서 충청도에서요. 민주당이 무려 35인데 우리 지금 국민의힘은 24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이 38인데 우리 국민의힘은 22입니다. 예, 그리고 호남에서 6%. 예. 자, 그리고 이재명 긍정평가는 56, 1%포인트가 줄었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가 높아서 35. 예. 그래서 지난 9월 첫째 주 62%를 찍은 이후로 계속 하락. 예.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요, 40대, 50대, 30대까지는 높아요. 예. 자, 근데 10대, 20대에서는 33%로, 이재명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10대에서 철저하게, 지금 이반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다. 예. 부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호남에서는 82%고, 예. 그리고 서울에서는 52입니다. 예. 그리고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한 것을 잘했다. 긍정이 48%입니다. 부정이 35. 이것만 보더라도 좌성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국정원 화제, 정부 대응이 좋다가 42, 49, 부정이 42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편향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내란 특검 수사 잘하고 있다가 47, 잘못하고 있다가 43.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거죠. 예. 보수층에서는 64%가 부정이고 중도층에서는 긍정 47, 부정평가가 46입니다. 그리고 독립적 수사를 하고 있느냐가 지금 본회의는 물으면 66%가 정치권 영향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센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불과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민주당 지지율이 42.3. 자, 그래서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도 51.3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여당 승리가 46.8, 야당 승리가 30.5입니다. 그리고 정청래에 대해서는 긍정이 36.6, 부정이 52.2. 그리고 장동영에 대해서는 긍정이 33.7, 부정이 52.3. 이것도 수상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좌성향이 강하니까 장동혁이를 갖다가 잘한다고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KSOI, 그 다음에 NBS 모두 좌성향이 강한,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뭔가 좀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우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관세 성과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관세 문제. 예, 그래서 요 재판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한국에 대해서 3,500달러 전부 선불 지급하라. 선불, 업프런트. 선불 지급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대법원 이 관세 소송, 왜냐면 항소심에서 패소했잖아요. 불법이다라고. 자, 그래서 요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관세가 미국의 경제 안보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지금 이 한국 투자금 3,500달러 요거는 선불하라. 선불로 지급해야 된다.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달 25일에도 한국에서 3,500달러를 받는다. 이것이 선불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현금 직접 투자는 어렵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3,500불 선불 투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은 3,500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달러를 합의했다. 그런데 일본 6,500달러는 5,500달러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3,500달러에 지금 딱 매몰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베센트 장관은 지금 한미 협상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향후 10일 내로 무언가를 예상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윤철 지금 이제 이미 지금 미국에 갔고요. 김용범, 김정관도 전부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윤철 부총리도요. 지금 워싱턴 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한테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다.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합의가 빠르게 되는 게 최고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높은 관세를 매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는데 EU는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는 관세를 통해서 불공정을 바로 잡았다. 그래서 관세를 쓰지 못하면 미국은 재정안보도 국가안보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우리 한국에 관해서 말이죠. 한국에 관해서 뭡니까? 선불, 현물 투자를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지금 미국에 전부 날아가서 당사자인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미 상부장관과 만나서 총력 대응을 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디테일한 대안을 제시했고 미국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히고 왔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분들이 이제 가면 협상 데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최대한도 빨리 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협상. 그래서 이제 이 데드라인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데드라인은 자연스럽게 에이펙 정상회담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김용범, 우리 이제 정책실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오늘 이제 김포공항 출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장관들이 미국의 카운터파트들하고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전에는 약간 나뉘었는데 이번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재무부, USDR 상무부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직접 투자, 이 원화 계좌를 통한 직접 투자 방안도 제시되고 있고 통화 수업도 체결 잘 되고 있다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양해해 달라. 외환시장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미국과 간극이 좁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간극이 좁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통화 수업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현물 투자는 아니다. 예, 원화로 투자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화 투자로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요. 지금 이제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3,500달러를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리고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이제 그동안의 쟁점이었는데, 투자 분산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나마 천만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관세 협상이 지금 급 진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재벌 총수들이 전부 미국에 날아갔습니다. 미국에 날아가 재벌 총수가 4개 그룹 재벌 총수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라고 해서 이제 골프를 하는, 그래서 이제 손정의 회장의 초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 정부 협상에 상당히 측면 지원 역할을 할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말이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이상민 전 의원의 마지막 유서라고 볼 수 있는, 유언이라고 볼 수 있는 요 SNS 글, 이게 이제 돌아가셔서 그런지 전부 다 이제 제거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부 우리 유튜브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자, 한마디로 해서 미스터 쓴소리 밖에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거, 현재의 사법부와 정치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 훼손과 사법부가 권력편에 서 있다는 우려. 법치주의가 훼손됐는데 사법부가 권력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정의와 공정에 대한 회의. 그러면서 판사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주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의 소신인 진실과 정의를 강조하는 유언 같은 걸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유언. 유서가 아니고 유언. 유언.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쓴소리, 미스터 쓴소리로 알려진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에 맞는 글이 아니냐. 그래서 사법과 사법정의와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 사법부가 권력의 편에 서 있다. 법치와 민주주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판사와 법조인들에게 깊은 경고를 보내는 내용이고, 정치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정의를 끝까지 지켜라. 이런 소신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말 숨을 거둘 때까지 법치와 정의, 그리고 국민 편에서 사법 시스템을 봐야 된다는 그런 소신과 경고를 잃지 않았다는데 의미가 있고, 이것이 사실상의 이상민 전 의원의 유언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김창균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말이죠. 계엄 직후부터 대통령 행사 보니까 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임기는 1년이 다 됐다. 그런데도 아직도 새로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면서 정권 초반의 황금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 그렇게 이재명 정부는 국정 성과에 자신이 없다. 내란 편가르기만 집착한다. 이거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은 말이죠. 지금 이미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을 보면 50대 초반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상 보면 50% 밑으로 내려간 걸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통상적으로 한 반년 정도는 정권이 출범하면 허니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때 지지율이 고공비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YS 때는 83% 재산 공개, 그리고 이제 이 김대중 때는 IMF 위기 극복 리더십으로 70% 웃두는. 자, 그래서 정치 양극,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이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허니문 지지율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재명 지지율은 굉장히 저조하다. 왜? 허니문 기간에는 정쟁도 통상적으로 자제가 되는데, 지금 이 현 정부 들어와서는 완전히 내가 뭐라 그럴까요? 정쟁 자제가 아니라 완전히 적대시하는 정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예 악수도 안 하잖아요. 정청래.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취임은 6월 4일 넉 달 정도밖에 안 남겼지만은 훨씬 더 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 계엄 이후로 사실상 이재명이가 대통령 행세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감 임기가 무려 11달째나 되는 거예요. 11달째. 그러면 집권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 26번이나 내란을 외쳤고, 자, 그리고 지금 모두가 내란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내란을 청산하고 뽑을 이 방법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압도적 의석만 믿고 출마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내란 척결. 그래서 이 허니문을 이재명이도 날려보냈다. 날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이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만이 권력주의를 위해 국민 편을 가르고 혐오를 삼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재명이가 하는 걸 보면,
국정에서 성과를 낼 자신이 없어가지고 본인도 결국 편가르기만 의존한다는 뜻 아니냐. 국민 절반을 내란석으로 낙인 찍고서 묻어버리고 싶다는 게 민주당 사람들 아니냐. 이래가지고 국가가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